한순간에 평생을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가 숨겨둔 과거를 거칠게 끄집어냈죠. 모두가 듣는 앞에서 가난과 상처가 조롱으로 변하던 그 순간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업보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며 결국 정의가 세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숨죽이며 지켜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 새벽 5시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미정은 채소 가게 앞에서 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58배 나이에도 허리가 곱고 손놀림이 빨랐죠. 아줌마, 오늘 배추 어때요? 단골 손님 김씨가 물어보자 미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제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김장용으로 딱 좋아요. 그럼 한 포기만 주세요. 속이 꽉 찬 걸로. 네,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미정은 배추를 하나씩 만져보며 가장 단단한 것을 골랐어요. 30년 장사 경험이 손끝에 녹아 있었죠. 아줌마는 정말 양심적이야. 다른 데는 못 믿겠어.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미정은 홀로 딸을 키우며 이 자리를 지켜왔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28부터 지금까지 30년을 한결같이 장사를 했죠. 딸 지원이를 대학까지 보낸 건 오로지 이 작은 가게 덕분이었어요.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나가 채소를 고르고 밤늦게까지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아팠지만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원이가 가끔 걱정했지만 미정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딸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자신의 사명이었거든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흘러갔어요. 단골 손님들이 오가며 안부를 묻고 미정은 늘 그랬듯 친절하게 응대했죠. 아줌마, 요즘 지원이 어떻게 지내요? 옆 가게 박 아주머니가 물어봤어요. 잘 지내죠. 결혼 준비한다고 바빠요. 어머, 벌써 결혼해요? 신랑이 어떤 사람인데요? 착한 청년이에요. 대학 나오고 회사도 괜찮은 곳에 다니고. 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오늘 예비 사돈 만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원이가 가게로 찾아와 말했어요. 얼굴에 살짝 긴장감이 보였어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 옷도 준비해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그래, 우리 지원이가 제일 착하지. 미정은 며칠 전부터 준비한 한복을 떠올렸어요. 시장에서 파는 기성품이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색깔도 은은한 자주색으로 품위 있게 보였죠. 반찬은 어떤 걸 가져가실 거예요? 김치하고 멸치젓갈, 그리고 깻잎 장아찌.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 맞아요. 민수 오빠도 엄마 김치 정말 좋아해요.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정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어요. 김치는 제일 잘 익은 걸로 골라서 예쁜 통에 담았고 멸치젓갈도 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하게 준비했죠. 선물 포장도 예쁘게 했네요. 첫 만남인데 정성을 다해야지.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미정은 서둘러 가게를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죠. 집에 가서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예쁘세요. 지원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고마워. 그럼 이제 가볼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딸의 결혼 상대방 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한정식 집은 제법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웅장하고 인테리어도 화려했죠. 여기 비싸겠다. 미정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원이 어머니 박미정입니다. 미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명품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친 그 여자, 바로 윤하경이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거만한 표정은 그대로였죠. 화경도 미정을 알아봤어요. 입꼬리에 비웃음이 스쳤어요. 어머, 박미정이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화경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비아냥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미정이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정말 오래됐네. 그런데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화경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이미 미정이 이혼했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혼자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힘들게 사셨겠어요. 화경의 말에는 동정이 아닌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미정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그 화경이었으니까요.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며 식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화경은 계속해서 불편한 질문을 던졌어요. 지원이가 어디 대학 나왔다고 했죠? 부산에 있는 지방 국립대 다녔어요. 아, 지방대구나. 우리 민수는 연세대 나왔는데. 화경이 자랑하듯 말했어요. 목소리에 우월감이 가득했죠. 민수 씨 정말 똑똑하네요. 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부를 워낙 잘해서요. 어릴 때부터 사교육도 많이 시켰거든요. 학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었어요. 대단하네요. 요즘 애들은 그 정도 해줘야 좋은 대학 가죠.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화경이 은근히 자랑했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착해서 다행이에요. 미정이 대화의 흐름을 바꾸려 했어요. 근데 지원이 옷차림 보니까 어려운 집안 티가 나네요. 신랑 집에서는 좀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요. 화경의 말에 지원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어머니, 그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지원이가 화를 내려는 순간 미정이 딸의 손을 꾹 눌렀어요. 괜찮다. 조용히 해.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요즘 젊은 애들이 참 버릇이 없어요. 어른 앞에서 말대답을 하고. 화경이 지원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단이나 혼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최대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웨딩홀도 알아봐 드릴게요. 좋은 곳으로. 물론 비용은 좀 나갈 텐데. 화경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화경은 만족한 듯 웃었어요. 여전히 미정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그나저나 시장 일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계속 해야죠. 먹고 살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남편이 제조업체를 운영해서 편한 편인데. 화경이 으스댔어요. 그래도 일하는 게 좋아요. 손님들도 가족 같고. 시장 냄새는 안 배세요? 옷에도 벨 텐데. 화경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지원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참기 힘든 모욕이었죠. 괜찮습니다. 익숙해져서. 미정이 억지로 웃었어요. 결혼식 하객은 많이 올 수 있어요? 시장분들 말고 좀 괜찮은 사람들로. 아는 분들 모시려고 해요. 우리 쪽은 회사 임원들이랑 교수님들 오실 거예요. 하객 수준이 좀 달라야 하는데. 화경의 말은 계속해서 미정을 깎아내렸어요. 미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40년 전 학교에서 당했던 모욕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때도 화경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혔어요. 미안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왜 참으세요? 너무 화가 나요. 딸 결혼 때문이야. 참아야 해. 그래도 너무해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괜찮다. 다 지나갈 거야. 미정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지켜온 인내심과 자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 같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정은 침대에 누워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가 자꾸 생각났죠. 당시 미정은 시장 상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늘 화경 무리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도시락을 바닥에 뒤집히고 집이 판잣집이라며 조롱당했죠. 야, 박미정. 너 집에서 생선 비린내 나지 않아? 화경이 코를 막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시장 냄새 때문에 옆에 못 앉겠어.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자리를 피했죠. 우리 반에서 제일 가난한 애가 박미정이지? 맞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생선 파는 아줌마고,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정은 교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눈물을 삼키며 버텼죠.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준비해 주신 도시락이었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부끄러웠어요. 미정아, 우리랑 같이 놀자. 가끔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어올 때도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미정은 항상 거절했어요. 또 놀림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죠. 야, 박미정. 너네 집 앞에 쓰레기통 있지? 화경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냄새도 지독하고. 친구들이 웃어댔어요. 미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장 애들은 다른 학교 가면 안 되나? 그러게. 우리 학교 수준이 떨어져. 화경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어느 날은 도시락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 미안. 실수야. 화경이 가짜 미안함으로 말했어요.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고 미정은 무릎을 꿇고 주워 담았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엄마, 학교 그만둘까요? 어린 미정이 어머니에게 말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우리 집을 놀려요. 아빠도 없다고 하고. 어머니가 미정을 꽉 안았어요. 생선 비린내가 났지만 따뜻했어요. 안 돼. 공부해야 해.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간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미정이가 제일 착하고 예뻐.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부 잘하면 나중에 다 달라져. 열심히 하자. 그 말을 믿고 미정은 견뎠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화경의 괴롭힘도 묵묵히 참았어요. 너 때문에 반 분위기가 우울해져. 가난한 애는 다른 학교 가면 안 되나? 화경과 친구들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미정은 꿋꿋이 버텼어요.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도 미정을 아껴주셨거든요. 박미정, 너는 정말 대견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담임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졸업 후에는 시장에서 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결혼하고 딸을 낳은 후에도 계속 장사를 했죠. 남편이 떠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살았어요. 참아야 산다는 어머니의 말이 평생의 신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화경의 모욕이 딸에게까지 향했으니까요.
억눌린 분노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미정에게 단골 손님이 다가왔어요. 아줌마, 큰 소식 들었어요? 김 씨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미정이 궁금해했어요. 윤하경 남편 회사가 부도났대요. 완전히 망했다고. 네, 정말이에요? 미정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맞아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난리래요. 빚도 수십억이라고 하고. 어머, 그런 일이. 다른 손님도 끼어들었어요. 화경 아들도 말썽 많다며 외제차 몰고 다니다가 사고 내고 도망갔다던데. 정말요? 그런 일까지? 맞아요. 음주운전이었는데 사람 다치게 하고 유학한다고 튀었대요.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경 가족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가 병원비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이 구는 게 다 부모 탓이지. 그래도 잘 나가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말했어요. 지원아, 화경 씨네 집안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요? 지원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났고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안 진대. 지원이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민수 오빠는 어떡해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확인해야 해. 어떡해요? 일단 더 알아보자. 소문만 듣고는 안 되니까. 미정은 마음을 굳혔어요.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미정은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어요. 시장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화경 가족의 실상을 파악했죠. 미정아, 큰일 났어. 옆 가게 박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화경이 남편 회사 진짜 망했어. 신문에도 났다고. 신문에요? 응. 직원들이 월급 달라고 회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대. 미정은 점점 더 놀랐어요. 그리고 화경 아들 사건도 심각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치료비를 안 내고 있어. 세상에. 병원에서 독촉해도 계속 미루고 있다더라고. 화경 남편의 회사는 정말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만 수억 원이었죠. 화경 아들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유학을 핑계로 도피한 상태였어요. 엄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지. 증거요? 신문 기사나 법원 서류 같은 것들. 소문만으로는 안 되니까. 미정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죠. 며칠 후 미정은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화경 남편 회사 부도 소식이 경제면에 실려 있었어요. 대한제조 파산 신청, 체불임금 15억.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어요. 또한 인터넷에서 화경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 기사도 찾을 수 있었어요. 피해자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가해자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죠.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딸까지 모욕했던 화경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랜 침묵을 깨고 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화경은 여전히 시장 사람들 앞에서 위세를 부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미정아,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나? 화경이 미정 가게 앞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미정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민수 아버지가 웨딩홀도 특급 호텔로 알아봐 주시겠다더라고. 고마워해야 해. 감사합니다. 예단도 좀 신경 써서 해야 할 텐데. 우리 집 체면도 있고. 화경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화경 남편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정말 뻔뻔하네. 저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회사 망한 게 확실한데.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미정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며칠 후 미정은 준비한 자료를 들고 다시 화경과 만났어요. 이번에는 양쪽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미정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화경이 의아해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미정은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았어요. 신문 기사와 법정 서류, 병원 진단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어요. 이게 뭐예요? 민수 아버지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화경 씨 남편 회사 부도 관련 신문 기사예요. 그리고 민수 씨가 낸 교통사고 관련 자료들이고요. 미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화경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이런 걸 왜? 대한제조 파산 신청 기사예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준 상태고요. 미정이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민수 씨 음주운전 사고 기사고, 이건 피해자 진단서예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어디서? 화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문 기사하고 법정 서류인데 거짓말이 어디 있나요? 미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피해자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데 치료비를 한 푼도 안 내셨더라고요. 민수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미안합니다.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에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웨딩홀 예약해 주신다고 하신 거는요?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경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거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화경 씨, 지난번에 저희를 무시하시면서 하신 말들 기억나세요? 미정이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시장 냄새 난다고 하시고 하객들도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하셨죠. 화경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가족은 이런 상황이었네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역전됐고 40년 전 거짓된 우월감이 무너지는 순간이 도래했어요. 민수가 지원이 손을 잡았어요. 지원아,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 때문에. 괜찮아요. 민수 오빠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원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죠? 화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미정이 말했어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요. 민수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화경은 한마디도 못하고 자리를 떴어요. 뒤따라 민수 아버지도 고개를 숙인 채 나갔죠. 화경의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됐어요.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죠. 미정아, 들었어? 화경이네 집도 경매 넘어갔대. 시장 박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응. 은행 빚이 너무 많았나 봐. 억대 아파트였는데. 세상 일은 정말 모르겠어요. 다른 상인도 끼어들었어요. 화경이 완전히 쪽박 찼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아들은 외국으로 도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죠. 음주운전 뺑소니범, 해외 도피 중 검거. 피해자 가족 가해자는 치료비 한 푼도 안 줘. 신문 헤드라인이 화경 가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세상에 저런 일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런 집안이었어?
시장 사람들의 화경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 무시하고 살던 게 이 꼴이네. 미정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창피하겠어. 시장 냄새 난다고 했던 게 생각나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화경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죠. 한때 살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명품 옷들도 다 팔아야 했죠. 여보, 이제 어떡하지? 화경이 남편에게 울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일단 숨어서 살아야지. 남편도 의기소침한 상태였어요. 반대로 미정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미정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혼자 딸 키우며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 탓하지 않고 묵묵히 살았잖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미정은 여전히 묵묵히 가게를 지켰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죠. 엄마, 기분이 어때요? 지원이가 물어봤어요. 속이 시원해. 답답했던 게 풀린 것 같아. 화경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났어. 진실이 다 드러났으니까. 권세와 재산으로 남을 억눌렀던 사람이 결국 진짜 심판대에 선 거였어요. 미정은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화경이 과거 자신에게 가한 업보가 부메랑처럼 돌아옴을 확인했어요. 시장에서도 화경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참 인생 한순간이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야. 미정이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화경이는 거짓으로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교훈적으로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화경이 미정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죠. 예전에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지만 생기가 없어 보였죠. 미정아. 화경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정은 손님을 받고 있다가 화경을 봤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 왔어? 미정이 차갑게 물어봤어요. 미안해서 왔어. 화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 거만했던 화경이 나타난 게 신기했거든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응, 정말 미안해. 화경이 무릎을 꿇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머, 화경이가 무릎을 꿇네. 세상에, 저 사람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지난번에도 너를 무시했고. 화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장 냄새 난다고 하고 하객 수준이 다르다고 했던 것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없어.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가. 미정아, 정말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화경이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미정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40년 전 어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는지. 교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모습, 친구들의 놀림을 참아야 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화경은 그때와 달랐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죠. 일어나. 미정이 화경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남 무시하고 살지 마.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았잖아. 화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야. 그냥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 미정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한 짓들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로 살아. 미정의 말에 화경이 더욱 울었어요.
집에 돌아온 미정에게 지원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존경받는 이유는 강하지만 동시에 따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네. 화경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워주는 모습 보고 깨달았어요. 그냥 불쌍해 보였어. 그런 마음을 가진 엄마라서 제가 자랑스러워요. 지원이가 미정을 안았어요. 화경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눈물로 얼룩진 두 여인의 모습은 오래된 원한을 마침내 봉합하는 순간이 됐어요. 지원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미정은 정성껏 준비한 한복을 입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비싸지 않지만 깔끔하고 우아했죠. 결혼식장은 특급 호텔은 아니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민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 규모를 줄인 거였죠.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수가 미정을 보고 말했어요. 우리 지원이가 좋은 신랑 만났구나. 미정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원이가 이렇게 착한 건 너도 참 좋은 청년이야. 민수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정 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지원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자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신부가 정말 예뻐요. 어머니 닮아서 인품도 좋을 거예요. 혼자 딸 키우시면서 저렇게 훌륭하게 기르셨어. 사람들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미정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미정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지원이 결혼하니까 마음이 놓이겠어. 친구들이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미정은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화경도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정중한 태도로 식을 지켜봤죠. 식이 진행되는 동안 화경은 한 번도 시선을 들지 못했어요. 미정에게 했던 일들이 부끄러웠거든요. 축하해요. 화경이 식이 끝난 후 미정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 미정이 짧지만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그래, 우리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자, 모두 웃으세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미정은 환하게 웃었어요.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한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었죠. 지원이가 미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 지원이가 행복하면 돼. 민수도 미정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미정이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셔터가 터졌어요. 그 순간 미정의 얼굴에는 진짜 평화가 깃들어 있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도 고개 숙이지도 않는 당당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식장을 나서며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죠. 엄마, 하늘이 정말 예쁘네요. 지원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오늘같이 좋은 날에는 하늘도 축하해주는 것 같아.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화경은 멀리서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당당하고 품위 있는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존경스러웠어요. 시장 아줌마를 무시하던 사돈은 결국 자신의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며 무너졌고 미정은 오랜 인내 끝에 진정한 승리를 거둔 거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히 웃는 주인공으로 자리했어요. 분노에서 통쾌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정의 실현의 감동으로 이어진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